시간에는 2014년 기사 2회 시험 상하수도 계획에 대한 거를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1페이지에 있죠, 여러분들. 상하수도 계획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해수의 담소화를 위해 해수를 취소할 때 취소 위치에 따른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상하수도 보충 프린트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도 되고. 그래서 해수를 취소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해중 취수, 해안 취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m 이상이냐 이내냐 이렇게 나와 있죠. 멀리 떨어져서 취소하느냐 가까이에서 취소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눠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0m 이상 멀리 떨어져서 할 때는 기상변화나 조류, 해조류의 영향을 좀 적게 받겠죠. 멀리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10m 이내에서 할 때는 수질이나 바닷가 근처에서 이렇게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수질이나 수온의 변화가 심하게 받는 것이 특징이죠. 여러분들 10m 이내. 그리고 10m 이내에서는 양을 많이 양쪽으로 경제적이죠. 많이 뽑아도 길면 관이 길게 안 해도 그냥 앞에서 뽑으면 되니까 양쪽으로도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공도 단순하죠. 가까우니까. 멀리 떨어지면 건설비가 되게 많이 들겠죠. 시공도 어렵고 그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충 프린트에서 무료 자료실에도 올려져 있죠,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선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염지하수의 취수일 경우에는 지하수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나 수온에 매우 안정적이죠. 우리 지하수 특성 봤을 때도 수온에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질이나 수온에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물을 뜨다 보니까 전처리하는 거 필요 없이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염지하수 취수가 틀렸죠. 여러분들 추가적인 전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하수를 뽑으니까. 그래서 그거 장단점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서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충 프린트 10페이지에 나와 있고 해설에도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염지하수는 추가적 전처리 비용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절감할 수 있다가 장점이죠, 여러분들.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22번 펌프 흡입구에 유속이 주어졌고 토출량, 유량이 주어졌네요. 펌프의 구경을 구하라고 했어요. 구경. 동그란 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량 주어지고 유속 주어지고 단면적 이런 거 직경 이렇게 나왔으니까 Q=AV라는 식을 써주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죠. 22번에 Q=AV. Q=AV. 그래서 유량은 얼마래요, 지금? 840 메타 삼승 퍼 아워. 유량은, 단면적은 동그란 관이라고 했잖아요. 구경. 그래서 동그란 거니까 4분의 파이 d제곱 적어주면 되나요?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4m/s라고 적혀있네요. 단위를 보니까 여기는 메타가 나오면 메타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메타. 그래서 제곱이 되는 거고 메타의 3승 퍼 세컨드 여기는 아워네요. 단위가 안 맞죠? 단위를 맞춰줘서 계산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준다? 1시간은 60분 60초. 로 해서 초를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줘야지 D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D를 구하면 얼마냐면 0.273이 나온대요. D는 루트 씌우면 되죠? 0.273 메타가 나오고 구하는 거는 밀리미터네요. 그러면 10에 3승 해주면 되죠? 이렇게까지 구하면 된다.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Q=AV만 적용하는 문제. 그다음 23번은 광거별로 계획 하수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상하수도
책에는 페이지 10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두세요. 우수광거에서는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시간 최대 오수량이라는 거. 그다음에 우수광거일 때는 우수잖아요. 빗물 광거에서는 계획 우수량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빗물 모으는 거니까 우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알고 있으면 되겠고, 차직 광거는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이 아니라 차직 광거는 우천시 비가 올 때 계획 오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차직 광거는 모으는 거죠, 여러분들. 우수 토시를 지나서 그다음에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이 아니라 비가 올 때 계획 오수량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합류식 광거는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이죠. 같이 합쳐서 들어오는 거죠. 합류식은 빗물과 오수가 같이 합쳐져 들어오는 거일 때는 일반적으로 관거는 시간 최대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거인 거 시간 최대 오수량이라는 거, 시간 최대량이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나머지 사항들을 외워두시면 되죠. 예외가 되는 사항을. 그래서 관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 꼭 하셔야 돼요.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24번에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네요. 염분 제거하는 시설이죠. 역삼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에 해수 담화라고 되어 있는데 담 숫자가 빠졌네요.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된 물은 pH나 경도가 낮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약품을 주입하거나 다른 육지물과 혼합하여 수질을 조정한다. 망 모듈과 플러싱, 약품 세척 등을 조합하여 세척하기도 하고, 고압 펌프를 정지할 때는 드롭백이 유지되도록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드롭백 수조라는 거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펌프를 막 운전하다가 막을 멈추면, 막이 지금 RO잖아요. 역삼투니까 삼투압에 반대되는 역삼투압을 걸어주는 건데,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삼투압이 멈추게 되면 물이 빠지게 되죠. 여러분들 물이 거꾸로 돼서 드롭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막이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물을 채워줄 수 있는 수조가 드롭백 수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드롭백을 막기 위해서는 드롭백 수조, 그러니까 물을 담아서 막에다 채워넣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투과수가 거꾸로 이제 삼투압이 걸리는데, 거기 걸리는 압이 이제 역삼투를 멈추게 되면은 삼투압에 투과수가 거꾸로 역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역류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드롭백이고, 드롭백 수조가 뒤에 있어야 된다라고 꼭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죠? 그거 봐주시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압 펌프에 대한 효율 읽어보시면 되고, 25번 하수관거의 배수시설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여러분들 가정하수 나오는 배출되는 시설을 배수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하수벌이죠? 거기서 나오는 시설, 건물에서 나오는 시설, 그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공공하수도가 아니라 개인하수도예요. 가정집에서 나오는, 건물에서 나오는 배수시설이기 때문에 하수관에 있는 배수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니라 개인하수도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26번 상수시설의 배수시설, 이번에는 상수죠. 아까는 하수였고, 상수시설의 배수시설을 설계하고 정비할 때 설계상 기본적인 사항 중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네요. 1번 배수지 용량은 시간 변동 조정 용량, 비상시 대처 용량, 소화 용수량 등을 고려해서 계획 시간 최대 급수량이 계획 최대가 아니라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12시간이죠, 12시간.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여러분들. 그거 다시 한번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찾는 것도 잘 나오고 틀린 거 찾는 것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외워두셔야 돼요. 12시간. 그거. 그 다음에 2번은 배수관을 계획할 때는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직결급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 정수압이 아니죠, 여러분들.
최대 정수압이 아니라 최소 동수압을 가지고 수압의 기준점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죠. 여러분들 최고 높이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배수 분간은 단순한 수지 배관으로 하지 말고 상호 연결된 관망 형태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4번은 배수지관의 경우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대 정수압은 여러분들 700이죠. 700kPa. 그 다음에 7.1kg cm의 제곱이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151.53은 최소 동수압이죠. 여러분들 그 두 가지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3번만 맞고 나머지 틀렸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내용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27번 정수 방법 중에 완성요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약품 처리가 필요 없죠. 완성요가는 급속요가가 약품 처리가 필요하고 완성요가의 정화는 주로 생물학적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비교적 양호한 원수의 알맞은 방식이다. 오염물이 많이 있으면 다 낑겨버리죠. 그래서 급속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지면적 소요가 적은 게 아니라 부지면적이 많이 필요하죠. 조금 여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보조 프린트의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28번 최근 정수장에서 응집제로 많이 사용되는 PAC, 팩이라고 우리 배웠죠? 폴리염화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팩은 황산 알루미늄보다 적정 pH 폭이 넓고 알칼리도 감소되는 게 좋은 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pH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우리 철염이 pH 폭이 넓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철이 들면 어때요? 마음의 폭이 넓죠. 마찬가지로 철 들어있는 철염이 pH 폭이 넓고 황산 알루미늄은 pH 폭이 적었어요. 근데 여기 폴리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pH 폭이 넓게 알루미늄에 비해서 좋은 점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알칼리도도 조금밖에 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다. 그래서 1번이 맞다라고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29번은 부식에 대한 내용이네요. 여러분들 자연 부식에는 마이크로셀 부식, 매크로셀 부식 조그맣게 작게 부식되는 매크로셀, 미크로셀 또는 마이크로셀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조그맣게 아주 작게 부식되는 것은 일반 토양이냐 뭐 특수 토양이냐에 따라서 부식이 되는 거 있고 작으니까 미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뭐 박테리아에 의한 부식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매크로셀 부식이나 전식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0번 하수 배제 방식의 함유식인 경우 중계 펌프장의 계획 하수량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죠? 중계 펌프장은 광거의 길이가 길 경우 광거의 매설 깊이가 되게 깊어지죠. 그래서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오수를 보내기 위해서 가운데 중간에 하는 펌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우천시 계획 오수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들. 함유식이니까 비가 왔을 때 계획 오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알아주셔야 되고 분류식일 때는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함유식과 분류식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들. 분류식은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31번 상하수도 시설의 주요 저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죠. 전용댐, 전용으로 만든 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용댐은 개발 수량이 작은 규모가 많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전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수질이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체 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만들어준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구뚝은 뚝의 조작으로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고 하구뚝은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염소이온의 농도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32번은 정수시설인 허니콤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회전원판하고 비교해놨네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보조 프린트 페이지 5페이지에 정리해놨거든요. 다시 한번 비교해두시면 되고, 체류 시간은 2시간 정도, 수도 손실은 거의 없고, 폭기 설비는 필요 없다라는 것은 회전식, RBC라고 생각하면 되죠. 돌아가는 원판은 우리 폭기 안 했었죠, 여러분들. 근데 회전식 허니콤 같은 경우에는 벌집 모양으로 된 걸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폭기 시설이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깊이는 5 내지 7m. 보조 프린트에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비교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3번. 다음은 상수도 시설인 착수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착수정의 용량 외워두셔야 되죠. 체류시간 1.5분 이상이다라는 거 잘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요하다. 1.5분. 그 다음에 34번 하수광고 시설의 우수토실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우수토실은 빗물을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함유식 같은 경우에는 넘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빗물을 넘겨주는 시설을 우수토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수를 토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수를 넘겨줘서 버려주는 시설이에요, 빗물을. 그래서 우수 원료량은 계획 하수량의 우천시, 계획 오수량을 뺀 양을, 전체 하수량에서 우천시, 비가 왔을 때 계획 오수량을 뺀 거, 오수량은 오수관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수 처리량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머지가 원료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넘어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 프린트 페이지 6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우수토실의 오수 유출 관거에는 소정의 유량이 흐르도록 한다가 아니라, 우수토실에서는 빗물 왔을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비 왔을 때만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정의 유량 이상은 흐르지 않도록 한다라고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35번 기본 문제죠. 얘는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사항에 대한 결정, 계획 연도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15에서 20년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그거 기본 문제. 36번 화학적 처리를 위한 응집시설, 응집혼화시설에 대한 옳은 내용은, 기계식 급속 혼화시설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1분 이내의 체류 시간을 갖는 혼화지와 혼화지에 응집제를 집어넣어서 급속 교반시킨다. 1분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37번 관경이 1100mm 역사이펀 광거에서 유속에 대한 동수경사가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유속이 주어지고 역사이펀의 길이도 주어지고, 역사이펀의 손실을 구하라 물어봤네요. 베타와 알파 이런 값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역사이펀 손실수도 구하는 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37번. 손실수도 H는 IL. I가 동수구배죠, 여러분들. 길이당 높이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를 곱해야 되겠죠? 손실수도 높이가 나오는 거죠. 길이당 손실을 표현하는 거니까. 구배. 구배잖아요, 구배. 이렇게. 길이를 곱해주면 높이가 나오는 거죠? 높이. 그래서 IL에 그 다음에 플러스 2G에 그 다음에 V자승이죠. 그래서 여기에 베타가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베타 값이 근데 일반적으로 1.5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베타가 1.5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5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 다 1.5로 외웠을 거예요. 베타 값. 그 다음에 여유를 두는 거죠. 알파.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시계만 대입하면 되는 문제. 이 지분의 V자승이 항상 손실수도였잖아요. 앞에 계수값이 붙는 거였고. 그래서 대입해주면 된다. 동수구배는 얼마래요? 2.4 퍼밀이니까 1000분율이네요. 2.4%는 어떻게 쓰죠? 100분의 2.4 쓰면 되니까 1000분의 뭐라고 쓰면 돼요?
2.4 써주면 되고, 길이는 얼마라고 했어요? 76m라고 되어 있네요. 76m. 그 다음에 EG, 중력가 속도 9.8 곱하기 9.8 m/s의 제곱.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속도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15라고 적혀 있네요. 2.15의 단위는 m/s. 제곱, 세크의 제곱. 그 다음에 여유는 얼마를 둔대요? 0.05m.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세크의 제곱 지워지고 메타도 지워지고 메타라는 단위와 메타라는 단위와 메타라는 단위 더해지면 메타가 나온다. 이렇게 역사 2번에 대한 손시수도 구하는 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0.59m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8번. 다음은 하수광고의 접합 방법을 정할 때 고려사항.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꼭 외워두셔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관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붙일 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의 광고를 합류하는 경우에 중심 교각은 60도 외워두셔야 되죠. 60도 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는 경우나 굴절하는 경우에 곡선,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이 유지가 될 때 두 개가 만나는 거죠, 관이. 책에도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잘 그리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직경이 있는 거고, D가 있겠죠, 여기 D.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부러진 거였을 때 요 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내경이 5D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요 반지름이 5D 이상으로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5D, 요 D에 5D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5배 이상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60도 5배 알아두셔야겠죠?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9번은 하수광고시설의 황화수소에 의해서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관정부식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는데, 광고를 청소해서 미생물이 생식하는 장소를 없애주면은 미생물이 번식을 못하니까 황산화가 돼서 물하고 만나서 황산, H2S가 만들어지고 현기성 상태가 돼가지고 H2S가 위에 모여가지고 관정부식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생물을 없애준다는 거고, 광고를 청소해서. 그 다음에 염화 제2철을 집어넣어가지고 화합물로 고정시켜준대요. 그러면은 H2S가 날아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염소는 살균작용을 하죠. 균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황화물을 산화시키기도 해요. 염소는 산화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산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ORP가 높으면 산화 상태죠, 여러분들. ORP가 낮으면 현기성 상태죠. ORP가 떨어지는 걸 막아줘야 되죠. 산소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H2S가 안 만들어지죠. H2S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관정부식이 일어나잖아요. H2S. 현기성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ORP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떨어지는 거를 막아줘야 된다고 얘기해줘요. 저하되는 것을 막아준다. 방지해줘야 된다. 방지. 그러니까 호기성 상태를 유지하면 H2S가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관정부식에서 다 요거예요, 여러분들. ORP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알아주셔야 되죠. 막아줘야 된다. 호기성 상태로 만들어주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하 방지로 알아두셔야 되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쵸? 그 다음에 환기를 시켜서 H2S를 날려보내줘도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관정부식에 대한 내용 정리해 두시고 40번은 성수시설인 배수시설 중에 배수지의 유효수심도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꼭 외워두셔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3 내지 6m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하수도는 여기까지 풀도록 할게요.